안녕하세요. TV명륜대학 유학자들의 차문화, 유학자들의 차생활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김세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족의 차문화에 관련된 시 한 편을 들려드렸는데요. 아버지 홍인모이고요. 부인은 유명한 영수압 서씨라고 하는 문인이죠. 이 가족이 굉장히 차인의 가족이기도 하지만은 글재주들이 굉장히 좋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홍석주, 홍길주, 홍현주 아들들도 무척 장성하고 유명한 유학자 집안이기도 하고요. 큰딸, 작은딸 모든 가족들이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시를 지어낸 이렇게 연시를 낸 가족도 참 드물기도 한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음악도 검은고도 타고 하는 모습이 이 시 안에 그려져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는 차자리를 또 준비를 해서 차 익어가는 그런 모습들 함께 마시면서 대화하는 모습도 시 안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몇백 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지금의 우리 가족 문화 안에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차하면 또 차례라는 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차례상인데요. 지금 요새 명절이 되면은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차례하면은 뭐 명절 중후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덧 명절이,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명절 하면은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어르신들 뵙고 뭐 예쁜 꽃가옷도 입고 용돈도 타고 맛있는 거 먹고 해서 굉장히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요즘에는 모두들 좀 부담스럽고 음식 해야 되는 게 힘들고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요새 차례상을 좀 간결하게 하자, 그래서 성균관에서도 그런 발표도 하고 그러시는데, 원래 그럼 우리의 그 차례상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것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차례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도 차자가 들어가죠. 차, 다자. 자, 차가 올라갔던 상이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주자래의 상차림 보면은요. 자, 술, 차, 과일 이렇게 올라가고요. 원래 차림 굉장히 간결합니다. 이 사진은 명제 윤중 종가 차례상인데요. 포, 대추, 밤, 배 하나 요 정도입니다. 떡, 그다음에 차 올라가고 술 올라가고 요 정도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하고 과일하고 술하고 차 요 정도면은 굉장히 우리가 준비할 때도 어렵지 않은 그런 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묘에 올리는 또 차 사진인데요.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성묘에 갔을 때 차 한 잔 올렸던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차례상에 우리차 올린 실제 이제 사진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그 캠페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았던 건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상에 차를 올려봅시다, 문화운동을 한번 기획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차를 실제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차를 우려서 상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상은 간단히 차림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술 한 잔, 차 한 잔, 그리고 포와 과일 간단하게 올린 모습인데,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그 문화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모이는 실제로 우리가 모이는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누군가의 부담이나 힘듦이 덜어지는 일이라면은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동안에는 차를 좀 덜 마셨더라도 만약에 앞으로 상위에 차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봤어요. 자, 상위에 올라갔던 음식들은 결국에는 준비했던 그리고 모인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잖아요. 함께 먹고 즐기게 되는데 차를 마시게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좋아질까요? 자, 일단 좀 건강한 음료이기 때문에 건강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요새는 모두 자가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술을 드시는 것보다는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는 더 도움이 되겠죠. 음주운전이 줄겠죠. 그리고 또 술이 좀 과해지면은 그동안에 또 억눌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증폭되면서 가족 안에서 또 싸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또 자료에 의하면은 또 가족 안에서 명절 내에 싸움 뭐 이런 것들도 빈도가 높다고 하는데 좀 줄겠죠. 취기가 좀 사그라들면서. 자, 아무래도 좀 건강한 그런 가족 문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한. 실제로 몸도 마음도 건강한. 그래서 명절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요, 좀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모여서 즐거울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 재미있는 거리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 차가 올라가는 의뢰, 본질을 찾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자, 또 차가 있는 그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그림은 김홍도의 그림이고요. 군현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 명의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선비의 악기, 거문고를 연주를 하고, 자, 묵향도 나고요. 음악의 향, 악향도 나고요. 시서와를 즐기고 음악도 즐기고 그리고 저쪽 끝에 다동이 또 부채질을 이렇게 하면서 불을 피우면서 차를 끓이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은 차를 우려서 마시죠. 물을 끓여서 부어서 우려서 마시는데 이때에는 많은 경우 차를 끓여서 마셨습니다. 자, 주전자처럼 지금 뒷손잡이 형태의 주전자가 보이시죠? 자, 밑에 이제 뭐 이겠죠. 숯을 이렇게 불을 피웠을 것이고 아마 떡차 형태의 것이던 뭐 입차, 발효차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떡차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떡차의 형태의 차를 넣고 불을 피워가지고 은근하게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마시는 그런 찻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류를 즐길 때에 보통은 요새 뭐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게 논다라는 개념에서는 뭐 맛있는 음식, 그다음에 흥을 돋우는 술, 이런 것들을 즐기잖아요. 그리고 노래하고. 자, 모든 거를 업시키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만 있으면은 올라가기만 하면은 안 되겠죠.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내려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차입니다.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올렸던 그 흥을 좀 정리를 해주고요. 자, 차는 마음을 안정적으로 하고요. 이성적이게 하는 그런 음료입니다. 그래서 선비들의 어떤 이성을 잡아주는 그런 음료이기 때문에 유학자들의 애용하는 그런 필수 음료였던 것이죠. 자, 다음 그림은 이인문의 누가 가집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앞에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었죠? 김홍도의 그림이었죠. 김홍도와 이인문은 이 당시에 화원으로서 아주 뛰어난 실력자인데요. 궁궐의 화가인데 동갑이었고요. 정조가 상당히 좋아했던, 직접 이제 뽑았던 화원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그가 76세 되던 때에 그렸던 그림인데 지금 여기서 그림이 좀 작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대형의 큰 그림 대작입니다. 누각. 지금 본인이 실제로 여기에 갔었던 누각에 가서 벗들과 함께 어울렸던 모습을 실제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옛 그림 중에서는요, 본인이 참가했던 어떤 모임, 뭐 아회도, 아집도, 뭐 개회도 이런 그림들 있죠. 실제로 행했던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그때는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찍을 수가 없잖아요. 다 그림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죠. 이때에 본인이 참석했던 일들에 대해서 위에 보면은 화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의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이 인문과 그들의 벗들이 모여서 지금 야외의 풍류를 떠난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이 그림이 대작이다 보니까는 인터넷상 화질이 떨어져서 제가 직접 이제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누각에는 이렇게 선비들이 마찬가지로 검은고가 또 준비되어 있고 술도 한 병 준비를 했죠. 그리고 이인문이 아마 저기서 빨간 의자에 앉아서 이날의 기록을 그림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쪽에서는 다동들이 이렇게 차를 또 끓여내고 있고 또 한 명의 다동은 차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참석했던 이인문 외에도 다양한 그 선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연령대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70대, 60대, 50대, 40대 이렇게 다양한데 자, 이들이 나이가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풍요적인 취향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들도 어떤 결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차를 즐기는 차를 좋아하는 그런 취향적인 것들이 같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동갑내기 친구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내가 뭐 차를 좋아한다, 뭐 자연을 좋아한다 이런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그건 나이를 초월해서도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문헌에 나타난 또 글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를 통해서 유학자들 또 충의가 있으신 분들의 글인데요. 나라의 은혜에 보담 못한 늙은 서생 차 마시는 버릇에 젖어 세상 일은 잊었다네. 눈보라치는 밤 그윽한 서재에 홀로 누워 돌솥에 솔바람 소리 즐겨 듣고 있다네. 또 다른 한편입니다. 돌솥에 찬물 끓기 시작하니 풍로에 불이 붉게 타오르네. 물과 불은 하늘과 땅의 작용이니 참으로 그 뜻 끝이 없다네. 자, 차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뭔가 비장한 그런 느낌도 같이 느껴지죠. 돌솥. 돌솥이라 하면은 우리는 돌솥밥 뭐 이렇게 뭐 연관이 좀 잘 안 되실 텐데 예전에는 돌솥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차를 끓여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돌솥 하면은 이제 찬물을 끓이려고 하는 그 연관이 되거든요. 예. 이 글을 쓰신 분은 이제 정몽주입니다. 그럼 정몽주 하면은 우리가 충이 나라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아주 아이콘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했지만은 차인으로도 그런 내가 정말 긴장되어 있고 힘든 시기에 차를 마시면서
고민을 하고 긴장을 조금 늦추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할 때 옆에 차를 두면서 차를 마시면서 자, 눈보라치는 밤 그윽한 서재에 홀로 누워 근데 나는 굉장히 그 긴장되고 아주 힘든 어떤 고뇌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솥의 솔바람 소리 즐겨 듣고 있다네. 요 문장에서는 좀간 여유 있고 즐겨 듣다. 좋아하고 있는 느낌이 딱 들지 않아요? 돌솥의 솔바람 소리라 하는 거는요. 돌솥에 물이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끓으면서 아, 나 이제 이것으로 차를 마시는 그 즐거움이 너무 행복해, 즐거워. 요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를 마시기 그 전에 준비하고 물 끓는 소리, 그다음에 다구에 물 따르는 소리, 그다음에 내가 삼키기 전에 찻잔에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 향이 나한테 오는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죠. 예,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러니까 그 색향미의 즐거움도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어떤 시련, 힘듦 이런 거를 또 치유하는 힐링의 또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쓸쓸한 마음을 위로라도 하려고 하늘 끝 이 길을 왔네. 시를 읊으며 넓은 바다 건넜고 차를 다리려고 맑은 강물을 길었네. 물은 금산사를 휘감아 흐르고 꽃은 피어 철옹성을 감추었다네. 마주 바라보니 그림 같아서 너를 위해 돌아가는 걸음 멈췄네. 마찬가지로 정몽주 글인데 지금 굉장히 지금 변방으로 나라의 어떤 합의를 보러 길을 떠난 거예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 자기 손에 다 있는 그 상황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든 그런 상황이겠어요. 하늘 끝 이 길을 왔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비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다리려고 맑은 강물을 길었다 합니다. 자, 꽃은 피어 철옹성을 감추었다니. 철옹성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또 옆에 꽃은 피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이런 상황들에서도 차를 마시는 여유. 참 선비분들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여유나 마음의 어떤 그러한 부드러움을 놓지 않는 그런 멋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편 또 차를 통해서 이런 충의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또 애민 정신도 살펴볼 수가 있답니다. 김종직은 함양으로 또 나라의 그 애민 정신, 투철한 분 함양 군수로 떠났을 때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글을 보도록 하죠. 신령한 싹 올려 성군께 축숙하자 하는데 신라 때에 남긴 종자 오랫동안 못 찾았다가 지금에야 두류산 밑에서 채취하고 보니 우리 백성들 부담을 덜 수 있을까 기쁘네. 중림박 황량한 동산 두어 이랑 언덕에 붉은 꽃 검은 부리가 어느 때나 무성하였고 다만 백성의 심두육을 치유하게 할 뿐이요. 속리바 상자에 담아 진상하기는 바라지 않네. 김종직이 함양으로 이제 부임을 받아서 이제 내려가 보니까 이때 당시 이제 차를 공납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함양에는 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공납은 해야 되는데 차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웃의 다른 지역의 차를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쌀 한 말 가격을 내고 차를 조금 얻어다가 공납하는 그런 상황을 보니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김종직이 신라 때에 뭐 이쪽에 뭐 종자가 있었다 하니 해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차를 키울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 우리 백성들 부담을 덜 수는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다원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봤자 차나무가 성장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고 참 이게 악폐로다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 차를 공납하는 거에 대한 패단은 그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중국의 그 송나라 때에도 차문화의 르네상스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화려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차를 즐기는 그 황제의 휘종, 최고의 그 아름답고 멋있고 우아한 차 생활을 즐겼던 그 최고의 차 문화가 벌어졌던 이면에는 또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또 차를 또 따고 공납하고 애달픈 삶이 있었던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요. 자, 문화라는 거는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게 악폐가 심해지면은 그거에 대한 또 반항이 생기고 없어지게 되고 그 문화가 좀 사그러지게 되고 다른 문화로 변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김종직은 또 이러한 것들을 애달게 생각해서 좀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백성을 위해서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차는 또 우리 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입니다. 다래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예 안에서 또 차가 많이 또 쓰임이 있게 됩니다. 이미 이제 예전에 중국의 사신들이 또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 차로서 예를 갖고서는 그들을 접대한 기록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명예 사신에게 차를 접대한 기록들,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사신들과 더불어 다래를 행하고 이런 달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요. 또 우리 또 한국의 차문화 중에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달에라고 해서 차와 예절을 접목한 그런 차의 또 수업들이 또 기존에 많이 또 행해지고 있죠. 근데 차 문화는 계속 패턴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차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차의 맑음, 겸손, 사땜이 없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지만 차를 마시는 방식, 뭐 끓여서 마시고, 뭐 우려서 마시고, 뭐 섞어서 마시고 이런 것들은 좀 변하죠. 시대마다 변합니다만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는 혼자 마실 때의 이로움, 장점, 나를 수양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반성하게 하고 수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과 그다음에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하게 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또 연장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도 할 건데요. 자, 정조를 기준으로 해서 정조와 가장 가까웠던 차인, 유명한 차인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자, 정약용이 또 유배를 가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차를 통해서요. 해장을 만나게 되고 초이를 만나게 되고 아까 가족의 차문화에서 홍연주가 등장을 하죠. 정조의 사위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또 황상이라든지 추사라든지 학연, 하규, 소치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자, 관계들이 차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인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따뜻하고 향기로운 차 한 잔을 가장 내가 좋아하는 친구,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를 맑게 하는 차 한 잔 여러분들께 제가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